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을 펴고 오늘 수업을 준비해주세요. 오늘 본차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 배웠었나요? 지금까지 계속 중심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왔었죠. 지역에는 모습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중심지가 있다고 했었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이 5개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중심지가 있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회사나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 업무, 그러니까 지역의 공공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있는 곳은 모이는 곳은 행정의 중심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은 그렇죠. 교통의 중심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많이 가거나 지역 사람들이 많이 놀러가는 곳은 그렇죠.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모이는 곳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5가지 중심지를 우리 지역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우선은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5가지 중심지 중에 어떤 중심지의 사진인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있는 거 보니까 상업의 중심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경기도라고 적혀있죠. 어딜까요? 네, 여기 도청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는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속철도가 보이죠?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고요. 그리고 재밌겠죠? 어딜까요? 네,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에버랜드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건물인데 여러분 공장 건물들이 있죠? 네, 여기는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배워볼 내용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중심지를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중심지를 오늘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찾아볼게요. 교과서상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고장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른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에 가나 봐.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 지역의 여기저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어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살짝만 45쪽으로 넘겨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전까지 하고 나왔던 게 있죠. 상업, 중심지는 상업, 행정, 관광, 교통, 산업으로 나눠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지 말고 영상을 잠깐 멈춰보세요. 이쪽을 보지 말고 이 지금 모든 친구들이 어느 중심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눈에 띄는 빨간 펜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민안의 모든부터 가볼게요. 우리 지역의 도청은 어디에 있지? 우리 지역의 교육청과 소방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중심지일까요? 뭔가 공공의 일, 행정이랑 관련된 것 같죠?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청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으면 행정의 중심지를 찾을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연운의 모든. 회사나 공장이 많은 곳은 어디인지 지도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웃 어른들께 직장의 위치를 여쭈어보자.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네. 여러분 여기는 어느 중심지일까요? 일자리랑 관련돼 있으니까 산업의 중심지겠죠. 그리고 제여기는 모든. 우리 가족이 대형 할인점이나 큰 백화점을 이용할 때 어디로 가지? 지도에서 할인점이랑 백화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보자. 여기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걸 사고 파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초록이는 모든
현장 체험학습 때 방문했던 장소들은 어디 있지? 도청 누리집에서 관광 안내도를 살펴보자. 여기는 네,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정말 유명한 관광 명소들은 어딘지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면 관광의 중심지가 어딘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SNS에 땡땡 명소라고 치면 사람들 사진이 쭉 올라오면서 관광지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누리집에서 고속철도 노선을 확인해보자. 멀리 사는 친척 집에 갈 때 어느 역에서 출발했었지? 지도를 보고 역이나 터미널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처럼 기차, 혹은 버스, 혹은 공항이 어디 모여 있는지 찾아보면 여기는 맞아요. 교통의 중심지를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친구들이 여기 보면 거리 보기로 주변 모습을 살펴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찾고 있어요. 교과서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봅시다. 여기 보면 경험 떠올리기. 멀리 사는 친척 집에 갈 때 천안 아산역에서 고속열차를 탔었지. 지난 내가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면담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앞에서 산업의 중심지를 찾을 때 주변 어른들께 일자리가 위치가 어딘지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 많이 사용했죠. 거리 보기, 그리고 또 지도. 이 두 가지 모두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누리집. 교과서 예시를 보면 KTX 고속철도 누리집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를 한번 조사해 볼 겁니다. 여기 밑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친구들은 직접 모든별로 주제를 나눠볼 거지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이 5가지를 모두 한번 찾아봅시다. 모습과 기능이 다른 우리 지역의 다양한 중심지를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는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중심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확인해보는 등 중심지를 정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경상북도로 먼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상북도의 산업의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여기 구미시와 포항시입니다. 구미시에는 공장지대가 많이 모여 있고요. 포항시는 철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우리는 행정의 중심지는 도청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네요. 바로 안동시입니다. 여기 도청이 보이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관광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경상북도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게 많은데 다른 지역 친구들도 모두 아는 곳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불국사와 석굴암 꼭 한 번씩 들어봤죠? 바로 경주시입니다. 그리고 경주시뿐만 아니라 여기 문경시도 관광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러 사람들이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문경세제가 있는 곳입니다. 관광. 그리고 이번엔 상업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여기서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상북도를 들고 왔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상업의 중심지는 여러분 대구광역시예요. 선생님,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역 내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심지가 없으면 다른 지역의 중심지를 방문한다고 했었죠. 경상북도에서는 상업으로 유명한 것, 대형 할인점이 대구광역시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교통의 중심지도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에 고속철도, 그리고 버스, 그리고 비행기까지 모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한 곳이 대구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중심지를 나누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봅시다. 여러분, 경기도의 중심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경기도의 생활 모두 잘 받았죠? 경기도의 생활을 28쪽과 29쪽을 보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가 있는 친구는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상업의 중심지로 가봅시다. 상업의 중심지는 네, 여러분 고양이에요. 아이고. 우리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사진 봤던 걸로 같이 돌아가 볼까요? 여기가 고향에 있는 스타필드 사진이에요. 고향에는 화훼단지, 식물을 사고 팔 수 있는 큰 곳들도 많고요. 그 다음 이런 대형 매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고향이 상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수원입니다. 경기도청이 짠! 여기 보이네요. 여기는 행정. 우리 경기도 교육청도 여기 수원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고속철도가 있는 곳 여기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에 KTX도 있고 그리고 버스 터미널도 있죠. 교통, 고속철도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어요. 다음은 여러분 관광의 중심지는 어딜까요? 경기도에서 이 관광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 네, 여러분이 매우 좋아할 것 같아요. 바로 에버랜드가 있는 용인시입니다. 관광. 경기도에도 문화유산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경기도에 관광하면 용인, 에버랜드를 먼저 떠올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의 중심지는 네, 바로 여기 파주입니다. 파주에는 몇 년 전에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출판단지도 있고 이런 산업과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경기도의 중심지를 모두 같이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구별해준 중심지가 다른 곳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중심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교과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중심지를 나누는 기능을 교과서별로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해놓기도 해요. 우리는 교통, 산업, 상업, 행정, 관광으로 나눴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 교육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의료의 중심지 이렇게 기능을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중심지는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파주시는 산업의 중심지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파주는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파주시의 헤일리마을 그리고 임진각 되게 유명하고 많이 찾아오는 곳이죠. 이처럼 한 지역이 여러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중심지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광명이 교통의 중심지라고 영원히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광명이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 고속철도가 들어오면서부터 광명이 교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즉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는 교통의 중심지가 또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산업의 중심지가 파주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여러 중심지가 존재하고요. 사람들은 그 중심지에서 특정 목적을 이루려고, 즉 병원에 가려고, 무엇을 사려고, 혹은 일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러, 혹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러 등등 다양한 목적을 이루려고 그 중심지의 기능을 이용하려고 중심지를 방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봤고요.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중심지의 특징에 관해 옳지 않은 내용이 적힌 풍선들을 터뜨려 문장을 완성해보려. 이거 둘 중에 여기 고르는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바로 자, 중심지는 사람이 그렇죠. 많고 건물이 그렇죠. 빽빽이 들어서 있으며 교통이 편리합니다. 중심지가 생기고 발전하게 된 이후에는 교통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모습과 기능이 다른 다양한 중심지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스스로 여러분의 학습을 확인해 볼 겁니다. 중심지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중심지의 위치, 모습, 기능 등을 조사해봤나요? 책, 혹은 디지털 영상지도, 혹은 면담, 혹은 누리집 등등 우리 지역의 특징을 다양하게 조사해봤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지역의 특성을 이해했나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중심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은 중심지인지, 혹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